안녕하세요. 22년 2월 13일 탑10입니다. 탑10은 이재명 4.3 평화공원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시 전 정권 적폐 수사에 정치 보복은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 미령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참혹한 보복의 현장에서 다시 보복을 생각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정치적 욕망 때문에 사적 이익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정치 보복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탑9은 런닝맨입니다.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유지하는 데 이어 런닝맨 멤버들 또한 과반수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연예계의 비상태세가 되었습니다. SBS 예능 런닝맨 출연진 가운데 한 명인 하하의 소속사 관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하하는 지난 9일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10일 오후부터 미열 등 건강 이상을 느껴 예정된 스케줄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격리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하하까지 런닝맨 멤버들 중 유재석만 확진 이후 완치 판정을 받고 나머지 멤버들 모두 확진 판정 상태입니다. 탑8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슈퍼소니 손흥민과 황소 황희찬이 5개월 만에 맞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과 황희찬의 울버햄프턴은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21-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맞대결을 벌이는데요. 이번 맞대결은 토트넘과 울버햄프턴 모두 승리가 절실합니다. 지난 9월 카라바오컵에서 펼쳐진 손흥민과 황희찬의 첫 번째 코리안 더비에서는 승부처기 끝에 손흥민이 웃음을 지었는데요. 두 선수의 맞대결은 오늘 13일 밤 11시 스포티비와 스포티비 나우에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탑7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전화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화는 이어가기로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요.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상 간 통화 직후 나온 두 나라의 반응은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탑6는 오미크론 증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가 낮은 이유는 많은 사람이 백신 등을 맞고 면역력을 형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스턴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 보건대학원 감염병학 원리엄 헤니지 부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오미크론이 본질적으로 경증은 아닌 만큼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도 맞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탑5는 88년생 3인조 걸그룹입니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88년생 3인조 걸그룹 출신 불륜 스캔들 당사자로 추측된 가비앤제이 멤버 제니와 설인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제니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기사에 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 말도 안 되는 추측과 억측이 너무 힘들다 라며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있다,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 아니니까 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해명했고, 설인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 내용과 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정확한 정보나 사실 확인 없는 무분별한 추측을 그만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라며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동이나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서 대응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 지인들, 팬분들을 위해 몇 글자 써본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탑4는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입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한다라며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의 비전을 모두 담아내야만 하고 그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되어야 한다. 압도적인 승리는 국민적 명분과 합리적 단일화 과정을 통해 이 길이 미래로 가는 길이란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때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탑3는 기상청 사람들입니다.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의 잔혹사편이 첫 방송을 앞두고 흥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본 적 없는 독보적 소재에 그 안에서 피어난 설레고도 잔혹한 러브 시그널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배우들의 라인업으로도 박민영, 송강, 윤박, 유라 등 출연해 1화부터 4.5%를 기록하며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는데요. 이어 기상청 사람들의 2회는 바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방송될 것으로 시청률은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탑2는 길고양이 태워 죽여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게시판에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해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과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철제 포획용 틀에 길고양이를 잡아 가둔 뒤 토치를 이용해 머리 쪽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9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또 다른 단체는 A씨의 신원에 대해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탑1은 25, 21입니다. 25, 21가 첫 회부터 청춘 감성을 터뜨렸습니다. 12일 첫 방송된 TVN 주말 드라마 25, 21 첫 회는 전국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6.4%, 최고 8.7%를 기록했습니다. 제작사 파인담 픽처스는 25, 21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청춘을 지나온 이들에게는 열심히 살아온 지금을 위로하는 드라마가 됐으면 한다 라며 눈부시게 찬란하고 푸르른 청춘의 희노애락을 전하게 될 25, 21 첫 방송을 기대해달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첫 회부터 최고 8.7%를 기록함에 이미 드라마가 종영까지 시청률 10%를 넘기는 것은 보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해당 드라마가 시청률 18.8%를 달성했던 2015년 드라마 응답하라 1988과 같은 또 다른 청춘 드라마임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